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나는 다시 그날을 꿈꾼다.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어 피를 흘리게 하던 그 순간. 이제 29, 그 악몽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져 내 꿈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변해 돌아온다. 왜 지금, 왜 나에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거세게 내리치고 번개가 가끔 하늘을 갈랐다. 29살의 나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았다. 대학 시절 서울의 번화한 캠퍼스에서 시작된 그 악몽.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같은 과 선배,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소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남자. 하지만 나에게 그는 지옥이었다. 처음 만난 날, 동아리 모임에서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내 가슴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나는 지훈이었다. 20살,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 부모님은 나를 착한 아이로 키웠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 했었다. 대학에 들어와 자유를 꿈꿨지만 곧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동아리에서 민준 선배를 만난 그날 모든 게 변했다. 그는 나를 작은 동생이라 부르며 다가왔다. 처음엔 그게 기뻤다. 누군가 나를 특별히 여기는 느낌. 하지만 곧 그 특별함이 독이 되었다. 그는 나를 사적인 모임에 데려가고 속삭이듯 내 약점을 파고들었다. 너, 나한테만 솔직해질 수 있지?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뒤엔 칼이 숨겨져 있었다. 첫 번째 학기 끝 무렵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사랑이었다. 아니,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아프고 혼란스러운 무언가.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다. 한국에서 그 시절에 그런 감정은 죄악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무거운 압박. 민준 선배는 그걸 알면서도 나를 더 깊이 끌어들였다. 그는 나를 이용했다.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나에게 쏟아부으며 너 없인 나 못 살아. 그의 말은 매번 나를 묶는 사슬이 되었다. 어느 가을 밤 캠퍼스 뒤편 숲길에서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스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안았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차갑게 변했다. 어제 일은 잊어. 나도 실수였어.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그 후로 그는 나를 피했다. 동아리에서 나를 무시하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비웃었다. 저 녀석, 이상한 소문이 도네. 그의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밤마다 울음이 터졌다. 그 악몽은 나를 삼켰다. 시간이 흘렀다. 졸업 후 나는 서울의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평범한 사무직,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삶. 25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시도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녀는 안아주었다. 너 그대로가 좋아. 그 말 덕에 나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뉴스에서 그의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SNS에 올라온 그의 사진, 여자친구와의 행복한 모습. 나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 미소 짓는 척했다.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이 왔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 나는 다시 20살로 돌아갔다. 민준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의 눈빛에 후회와 그리움이 스며들었다. 지훈아, 미안해. 꿈속에서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피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고 따뜻함이 전해졌다.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다. 왜 이제야? 왜 꿈속에서? 다음날 아침 나는 출근길에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오랜만에 그의 프로필은 변해 있었다. 사업 실패, 이혼 소문, 그리고 한 기사. 민준 씨,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 실수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꿈꾼다.
그의 얼굴 예전과 달리 지쳐 보였다. 가슴이 아렸다. 그 악몽이었던 사람이 이제 내 꿈속에서 구원을 청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를 찾아가야 한다. 아니, 적어도 마주쳐야 한다. 이 감정을 끝내야 한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으며 나는 과거를 되새겼다. 그 시절의 나 얼마나 약했는지. 민준의 독이 내 안에 스며들어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29의 나는 달랐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며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나는 배웠다. 사랑은 아픔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민준을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의 회사는 강남에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방문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여전한 미소,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 지훈, 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오랜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때 나는 나 자신을 모르고 있었어. 그의 고백이 쏟아졌다. 대학 시절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부정하며 나를 이용했다고.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박 속에서 그는 도망쳤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너를 아프게 한 게 내 평생의 죄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도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그 만남은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한 대화, 과거를 피하며 현재를 이야기했다. 민주는 이제 솔로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고 말했다. 나도 남자를 좋아해. 그걸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의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함께 LGBT 모임에 갔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 순간 악몽은 희미해졌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치 않았다. 어느 날 그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그녀의 외침에 민주는 무너졌다. 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과거의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는 걸.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자.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다.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함. 여름이 왔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민주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지훈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꿈속 사람이 되고 싶어.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내 꿈속에 있었어. 그 순간 시간의 고리가 풀렸다. 과거의 악몽은 미래의 희망으로 변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피어났다. 서울의 겨울거리를 함께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나는 부모님께 커밍아웃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민준도 가족과 화해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를 초대해 밥을 지어주었다. 그 식탁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시련을 던졌다. 직장에서 동료의 차별적인 말, 사회의 편견. 한 번은 민준이 우울증에 빠졌다. 나는 여전히 가치가 없어. 그의 말에 나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너는 내 전부야. 우리는 상담을 받았고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성장했다. 약했던 소녀는 이제 강한 남자가 되었다. 29의 겨울, 눈이 내리는 한강 다리에서 우리는 서 있었다. 민준이 반지를 꺼냈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아직 불가능한 그 약속.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다. 응, 내 대답에 그는 웃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칼날이 아니었다. 따뜻한 햇살이었다. 이제 꿈속에서 그는 악몽이 아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 사랑은 시간 속에서 피어나고 상처는 치유된다. 우리는 그걸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이 거리에서 두 남자의 여정은 계속된다. 희망으로 가득 차. 시간은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다. 제주도의 그 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서 민준의 고백이 메아리 쳤다. 우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입술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웠다. 돌아와 서울로 우리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사업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직원들이 떠났다. 그는 밤마다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 거지? 나는 그를 보며 가슴이 저렸다. 대학 시절의 그 강한 민준, 이제는 나처럼 취약해 보였다. 너는 강해. 그냥 쉬어가도 돼.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기억나? 그때 캠퍼스에서 민준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악몽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추억이야.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과거를 직면하며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한 젊은이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저도 비슷해요. 선배가 저를 버렸어요. 그 아이의 말에 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시간이 모든 걸 고쳐줄 거야. 그는 변하고 있었다. 과거의 가해자가 이제 치유자가 되었다. 나는 그걸 보며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내 안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긴장되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그 사람 진짜로 내게 좋은 거야?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 그는 제 일부예요. 겨울이 깊어지던 해 우리는 첫 시련을 맞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우리를 불렀다. 민준아, 지훈이를 잘 대해. 그녀의 말에 민준이 울었다. 엄마, 미안해. 제가 늦었어요.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섰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함께 이겨내자.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왔다. 민준의 사업은 회복되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LGBT 청년들을 위한 공간. 그곳에서 우리는 자원봉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카페, 과거의 상처가 희망으로 변하는 곳. 나는 그곳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하지만 진심으로, 악몽에서 꿈으로, 제목처럼.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옛 친구가 나타났다. 대학 동아리 시절의 그 녀석. 그는 민준을 비난했다. 너 때문에 지훈이가 고통받았어. 싸움은 격렬했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지만 나는 막았다. 그만해. 이제 끝났어.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왜 나를 용서해? 난 여전히 나쁜 놈이야. 민준의 외침에 나는 안아주었다. 아니, 너는 변했어. 나처럼. 여름, 우리는 다시 제주로 갔다. 이번엔 더 깊은 대화. 미래를 생각해봤어? 민준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함께라면 뭐든. 우리는 해변에서 맹세했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가을, 나는 승진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내 파트너를 소개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나는 당당했다. 이 사람이 제 가족이에요. 민준은 자랑스러워했다. 너 정말 멋져. 겨울이 다시 왔다. 눈 속 한강에서 우리는 춤을 췄다. 어색하지만 행복한 왈츠. 영원히. 그의 속삭임에 나는 대답했다. 영원히.
시간의 흐름은 잔인했다. 29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그해 나는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회사에서 LGBT 권익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서울의 큰 기업에서 처음으로 그런 주제를 다루는 일, 나는 흥분했다. 이게 내 사명감이야, 민준에게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카페는 점점 인기 있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이야기 나누고 눈물 흘리고 웃었다. 한 소년이 민준에게 물었다. 선배님,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민준은 나를 보며 말했다.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 말에 카페 전체가 박수쳤다.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했다. 언론에서 민준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대학 시절의 소문, 나에 대한 이야기, 기사 제목, 성공한 사업가의 어두운 비밀. 그는 무너졌다. 다 끝났어. 병원에서 그는 약을 삼켰다. 나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싸워.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명예훼손 소송. 법정에서 민준은 증언했다. 그때 나는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사랑을 배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했다. 판사는 우리 편이었다. 승소 후 우리는 포옹했다. 고마워, 지훈아.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우리는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법이 변하면 결혼하자. 민준의 말에 나는 웃었다.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책을 출간했다. 우리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성장해요. 악몽도 꿈이 될 수 있어요. 민준은 내 곁에 서서 손을 잡았다. 시련은 또 왔다. 내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이궤양. 병원 침대에서 민준이 간호했다. 쉬어. 내가 다 할게.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퇴원 후 우리는 생활을 바꿨다. 요가, 산책, 함께 요리. 작은 행복들이 쌓였다. 31살 생일, 민준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커뮤니티 멤버들. 축하해, 내 사랑. 그의 키스에 박수가 터졌다. 그날 나는 느꼈다. 우리는 이겼다. 삶은 예측 불가능했다. 31살, 우리는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민준의 카페가 체인으로 확장되었다. 서울 곳곳에 LGBT 친화 공간. 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회사에서 정책이 바뀌었다. 동성애자 차별 금지. 그 뉴스가 나올 때 나는 울었다. 변화가 왔어. 하지만 개인적인 아픔이 다가왔다. 내 오빠가 알게 되었다. 그는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 망신이야. 우리는 다퉜다. 형, 나도 사람인데. 결국 그는 떠났다. 그 상실감이 컸다. 민준이 위로했다. 시간이 풀어줄 거야. 우리는 해외로 갔다. 일본, 도쿄의 게이바에서 자유를 느꼈다. 손잡고 거리를 걸었다. 여기선 자연스러워. 민준의 말에 나는 행복했다. 돌아와. 우리는 더 강해졌다. 여름, 홍수가 났다. 카페가 물에 잠겼다. 우리는 봉사했다. 피해자들 도우며 사랑을 실천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 한 할머니가 말했다. 너희처럼 살면 돼. 진심으로. 가을, 오빠가 돌아왔다. 미안해. 이해하려 노력할게. 포옹 속에 눈물이 흘렀다. 가족이 완성되었다. 겨울,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눈 속에서 사랑을 축하했다. 시간은 우리를 시험했다. 32, 나는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었다. 글쓰기, 강연. 민준은 카페를 키웠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다. 대형 체인이 들어섰다.
포기할까? 그의 고민에 나는 말했다. 아니, 우리 스타일로. 우리는 마케팅을 바꿨다. 스토리텔링. 우리의 과거를 공유.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여기 오니 마음이 편안해요. 피드백이 쏟아졌다. 개인적으로 나는 상처를 직면했다. 대학 친구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옛 기억이 떠올랐다. 민준 때문에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했다. 그는 변했어. 나처럼. 민준과 나는 커플 테라피를 받았다. 더 깊이 이해하자. 세션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가까워졌다. 여행, 유럽으로.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 집으로. 성공. 책 2번째 판 TV 출연. LGBT의 희망, 우리의 목소리가 퍼졌다. 실연, 민준의 건강. 심장 문제. 수술 후, 그는 말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너 덕분에. 회복기, 우리는 꿈을 꾸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입양 생각. 아직 먼 미래지만. 생일, 서프라이즈. 사랑해. 33, 변화의 물결. 한국 사회가 움직였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 우리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시위, 연설, 평등을, 목소리가 모였다. 민준의 카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유명인 방문. 하지만 스트레스, 피곤해. 나는 마사지, 휴식 권했다. 가족 모임. 부모님들이 우리를 인정. 결혼식 가고 싶다. 어머니 말에 웃음. 여름 페스티벌. 프라이드 행사. 무지개 깃발 들고 행진. 자유. 함성 속 행복. 하지만 배신. 옛 직원 도둑질. 돈 잃음. 민준 절망. 내 탓이야. 나는 안심시켰다. 다시 시작해. 우리는 재기했다. 크라우드 펀딩. 지지자들이 모였다. 너희를 믿어. 가을. 법안 통과 소문. 희망. 겨울. 눈 축제. 함께 웃음. 34. 절정. 법안 통과.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는 첫 세대. 결혼하자. 민준 제안. 준비. 가족 동해. 웨딩 플랜. 작은 예식장. 실현. 내 책 논란. 보수 언론 공격. 퇴폐. 나는 맞섰다. 사랑은 퇴폐가 아니야. 지지 물결. 판매 폭발. 여름 결혼식. 한강변. 영원히 서약. 허니문. 하와이. 해변 산책. 집으로. 새삼 입양 준비. 35. 가족. 아이 입양. 작은 소녀. 엄마 아빠 그녀의 말에 눈물. 육아. 도전. 하지만 기쁨. 카페의 아이 놀이방. 사회활동. 학교 강연. 다양성 교육. 민준 건강 회복. 마라톤 완주. 내 새 책 꿈의 사람.